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의 진심이래. 방암기 전까지 2시간. 가즈아. 반감기 전까지 100블록도 안 남았어. 가즈아. 비트코인에서 가장 큰 수익은 반감기가 지난 후에 항상 실현돼. 제4차 비트코인 방암기가 성공적으로 발생했다. 가즈아. 최근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세 번의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앞으로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반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와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디지털 자산 중 가장 크고 가장 많이 회자되는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출시 이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 1조 1250억 파운드를 넘었고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반감기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컴퓨팅 능력에 기여하는 소위 채굴자에 의해 생성됩니다. 우선 채굴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비트코인 채굴은 서부 개척 시대에 일어났던 골드러시 시기의 황금 채굴과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서부 개척 시대 황금 채굴은 시대적 배경과 기술적 특징, 참여 방식 등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선 같습니다. 쉽사리 얻기 힘든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인간 탐욕의 산물이란 점과 경쟁 본능이 반영된 현상이란 점입니다. 골드러시는 삽과 곡괭이, 채 등 단순한 도구를 사용했고 육체적 노동에 의존했습니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 채굴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적이고 지적인 활동입니다. 마치 금을 캐는 것처럼 비트코인 채굴자는 컴퓨팅 성능을 사용해 암호화 문제를 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트코인을 보상받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거래 블록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반감기는 영어로 하프라이프라고 합니다. 절반을 의미하는 하프와 수명을 의미하는 라이프를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반감기는 어떤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반감기가 비트코인에도 있습니다. 새롭게 신규 창출되는 보상받는 비트코인의 액수가 대략 4년에 한 번씩 줄어들게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드는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반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 전체 수량이 반토막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블록당 1회 발행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전체 공급량이 반감하는 컨셉이 아니라 시장에 새로 풀리는,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새로 창출되는 비트코인이, 생겨나는 비트코인이 그 추가 발행량이 줄어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수수께끼의 개인이나 단체가 2008년 온라인에 출판한 백서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나카모토는 총 비트코인 수가 2100만 개에 불과하다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나카모토는 반감기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감기 시스템이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새로운 블록을 채굴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처음에 코인을 더 빠르게 배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코인의 개수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새롭게 채굴되는 그 비트코인의 개수를 어떤 형태로든 줄어드는 형태로 해야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채굴을 하는 채굴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채굴 활동의 생산성을 꾸준히 높여야 되는 그런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채굴을. 그러므로 더 많은 리소스를 들이고 더 노하우를 쌓고 진심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들만이 살아남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는 거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 채굴자들의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지 않으면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보안성, 연산력으로 뒷받침되는 그 보안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하는데 일정량의 그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망가뜨리려는 사람이 그거를 개입을 하려면은 지금 비트코인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또는 뭐 연산에 필요한 기계 장치가 2년에 한 번씩 가격이 2배로 싸진다. 반대로 말하면 그 반도체의 연산력이 2년에 한 번씩 2배로 늘어난다. 보상량을 반으로 줄여서 이 채굴자들이 이 무어의 법칙에 따른 너무 심한 어떤 어드밴티지, 이점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 최초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성됐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최초의 블록을 만들면서 50개의 비트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세기입니다. 처음에는 2009년에 채굴자들이 채굴한 모든 블록 거래 데이터 단위에 대해 50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1만 블록마다 대략 4년마다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블록 보상은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보상받는 각 코인의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용자는 비트코인을 교환 매체로 사용하기보다는 투기 자산으로 보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통될 수 있는 동전수의 한도인 2100만 개로 인해 동전이 부족해지며 적어도 달러나 유로와 비교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동전을 가치 있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해쉬라는 단어는 chopping이라는 뜻의 영어 동사 to hash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치 데이터를 잘게 썰어 짧고 굵은 조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뭉갠다. 약간 뭉개서 우리 해시 포테이토라는 말이 있듯이 원 재료를 가지고 이제 뭉개서 새로운 이제 형태의 음식이 됐건 뭐 대상을 이제 창조물 하나 만들어내는 건데, 해시 값이라는 그 값의 특성은 조금만 인풋 값이 입력 값이 달라져도 그 아웃풋, 즉 결과 값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특정 단어 뒤에 숫자 1을 붙일 때랑 특정 단어 뒤에 숫자 2를 붙일 때랑 그 결과 값이 굉장히 다른 결과 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 값이 이제 16진수 값이고요. 그 16진수 값이 매 블록에 설정되어 있는 난이도 값으로부터 도출되는 16진수 값보다 작아야지 블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난이도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함수가 존재하고 그 함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원하는 범위의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그 함수에 굉장히 랜덤한 숫자들을 계속 무한 대입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약 19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시점은 2140년경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반감기는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반감기는 비트코인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구매 및 판매가 상당히 어려웠던 2012년에 발생했지만 우리는 이후 두 번의 반감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16일의 두 번째 반감기는 매우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가격은 10% 하락했지만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가격의 즉각적인 영향은 미미했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반응을 보였고 일부에서는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2017년 강세장이 반감기에 지연된 결과였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연초에 미화 900달러 선에서 시작하여 연말에 비트코인은 19,000달러 이상으로 거래되었습니다. 2020년 세 번째 반감기는 비트코인이 호황을 누리는 기간에 발생했으며 2021년에는 미화 56,000달러 이상으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과거 1차부터 3차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일단 지난 세 번의 반감기에서는 반감기가 찾아와서 공급이 반으로 줄면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반감기 직전에 한번 가격 상승, 급등이 한번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반감기가 지나면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가격 하락 구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반감기 호재가 지나고 나면은 조금 이제 횡보 또는 하락 또는 횡보하는 이제 패턴이 펼쳐지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Le ciel bleu sur nous peut s'effondrer 암호화폐 하락세 계속. 비트코인 6만 달러 미만으로 하락. et la terre peut bien s'écrouler. 4월 30일에는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었지만 시장 약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5월 1일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가 지금까지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광범위한 금융시장 심리 및 지정학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관계가 반감기 이벤트보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메인 팩터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세장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비트코인이 갖는 본원적 가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정말 한 10년 만에 승인이 된 거예요. 그 승인되자마자 한 보름 정도 계속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ETF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올랐다가 막상 승인되고 나니까 되게 중요한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감기 같은 경우도 반감기 이전에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이미 가격이 반영이 돼 있었고요. 반감기 되고 나서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뭐 이런 좋은 이렇게 소재들 같은 경우는 막 소재가 실행이 되고 나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반감기는 2020년이었는데요. 2020년 반감기 이후로 21년 11월 달에 신고점 8천만 원을 비트코인 가격이 찍었었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2025년 뭐 10월이나 연말에 이제 새로운 고점이 형성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이미 반감기가 오기도 전에 전고점인 8천만 원을 뚫고 1억 넘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르죠. 지난 3번의 반감기와는 가격의 패턴 양상이 상당히 다르고요. 그 1차적인 원인은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출시된 것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은 바이낸스 CEO 리처드 텅이 CNBC에 출연해 밝힌 견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시장은 대개 반감기 6개월 후쯤 신고가를 기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반감기 전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시장 사이클로 보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런 이상 현상 발생 이유는 미국 비트코인 ETF 상장 때문이었습니다. ETF가 많은 이용자와 유동성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올해 비트코인 목표가를 8만 달러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묘하게도 이 8만 달러 예상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보를 발굴하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전망과 일치합니다. 비트코인 방암기가 완료되고 펀딩 비율이 재설정되면서 가격이 8만 달러까지 오를 것입니다. 반감기가 가격 상승을 보장하리라는 전망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 소리라서 조심스러운데 정말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아마도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 및 고금리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명목 화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제한된 공급량은 매력적인 특징입니다. 이쪽도 본질적으로 넘어가면 비트코인은 정말 금보다도 더 희소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통화 팽창이 계속되는 국면에서는 정말 가치를 담아놓기 좋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가 오르는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가장 잘 잡는 그릇이다.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때로는 70% 빠지고 때로는 아까 제가 40% 빠지기도 하는데 그 포인트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진짜 투자하기 힘들다. 어쨌건 간에 개인들은 이 자산을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야 되는 그런 자산이면 틀림없어요. 예. 하지만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남의 믿음이 곧바로 나의 믿음으로 될 수는 없기에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 역시 스스로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수익성을 보장하지도 않고 손실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많아서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불법 활동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의 중대한 변곡점이 도래한 만큼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으로 시장에 접근해볼 가치는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딥인사이트 양한나입니다.